오늘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종이호랑이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사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 바로 서류와 관료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진짜 호랑이랑 종이호랑이 둘 중에 뭐가 더 무서울까요? 에이, 당연히 진짜 호랑이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당연하죠. 근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죠. 우리 인류는 수만 년 동안 풀숲에 숨어있는 사자나 호랑이를 무서워하도록 진화했어요. 그죠? 근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양식 하나를 보고 공포에 떨도록 진화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우리를 정말 무력하게 만들고 심지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는 건 바로 이 종이호랑이, 즉 서류가 가진 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종이호랑이는 대체 언제,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초기 인류는 이야기로 하나가 됐어요. 뭐 건국신화라든지 우리 부족의 영웅담 같은 거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 강력한 힘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사회가 점점 커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수만 명한테 세금을 걷고 누가 땅을 얼마나 가졌는지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데 이걸 이야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솔직히 좀 지루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인류가 발명한 두 번째 정보 기술이 바로 문서입니다. 저기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점토판에다가 양 몇 마리 이렇게 새겨넣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그냥 숫자 적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기억을 우리 뇌 바깥에다가 저장하기 시작한 그야말로 혁명이었던 겁니다. 감동적인 서사시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세부 사항을 관리하는 새로운 힘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문서는 그냥 현실을 기록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현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 땅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땅 문서가 없으면 내 땅이 아니게 되고 반대로 문서만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고대 아시리아에서는요. 문서를 죽이는 게 곧 빚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빚을 다 갚으면 그 빚문서, 그러니까 장부를 파괴하는 의식을 치렀다는 거죠. 문서가 사라져야 빚도 진짜로 사라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제 문서가 그냥 기록이 아니라 곧 권력이 된 셈이죠. 자, 이렇게 문서의 힘은 점점 막강해졌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문서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수만 개의 점토판이 창고에 막 쌓여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딱 필요한 그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바로 검색의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이 골치 아픈 검색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류가 만들어낸 아주 기가 막힌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료제예요. 관료제,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거대한 서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세상의 모든 복잡한 것들을 종류별로 착착 분류해서 각자 자기 서랍에 딱 넣어두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편리한 시스템에는 아주 치명적인 거래 조건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얻는 대신에 우리가 관리하려는 그 현실 자체를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서랍, 그 틀에 맞춰서 세상을 재단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현실은 서랍 속에 딱 들어맞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그냥 보건복지부 서랍에만 쏙 들어가는 생물학 문제인가요? 절대 아니죠. 이건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 문제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통계 데이터가 얽힌 수학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관료제는 어때요? 각 부처는 자기 서랍만 열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전체 그림을 놓치기 일쑤인 거죠. 물론 이렇게 단점만 얘기하면 관료제가 너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요. 관료제 없이는 현대 문명 자체가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겁니다. 19세기 런던을 구한 영웅은요. 무슨 대단한 장군이나 전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지도 한 장이었습니다. 그때 런던에 콜레라가 무섭게 퍼졌거든요. 존 스노라는 의사가 환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일일이 다 기록해서 지도에 점을 찍었어요. 진짜 지루하고 따분한 서류 작업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지도 덕분에 특정 지역의 수도 펌프가 문제라는 걸 밝혀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 이것도 다 이런 보이지 않는 관료 시스템 덕분인 셈이죠.
하지만 그 질서의 대가는 때로 정말 혹독합니다. 권력의 중심이 문서를 다루는 서기나 변호사, 공무원들한테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잡한 규칙과 서류들 때문에 인생에 막 휘둘리는 거죠. 마치 프란스 카프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서류 한 장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괴하고 무력한 공포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람들이 이런 무력감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냥 지배자한테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의 기록, 그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거의 공식 같은 거였어요. 중세시대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요. 1단계 영주의 성을 습격한다. 2단계 다른 데 안 가요. 곧장 기록 보관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3단계 거기에 있는 빈문서를 싹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문서를 없애버리면 나를 옥죄던 빚도 이 지긋지긋한 신분차별도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릴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관료제라는 게 얼마나 추상적이면서도 무서운 위협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바로 이 분석의 원저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브루노 루팅거. 이분은 평생을 루마니아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집니다. 정부에서 시민권 증명 서류를 내라고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딱 그 서류 한 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시스템은요, 그가 평생 루마니아에서 살아왔다는 그 현실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서류에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나라 없는 사람이 됐고 직장도 잃고 곧 추방될 위기에 처했어요. 결국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바로 이 브루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관료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실제 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시스템,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이제 디지털 시대로 그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둘의 본질적인 충돌이 딱 보이죠. 시스템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질서, 깔끔한 분류, 단순한 규칙.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죠? 진실, 복잡한 관계, 수많은 예외들. 시스템은 기록 속의 데이터를 보지만 우리는 그 기록 뒤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현실을 기록해서 통제하려는 이 욕망은 수천 년 동안 계속 진화해왔어요. 기원전 3000년 전 점토판에서 시작해서 종이 두루마리를 거쳐 1980년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까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훨씬 더 강력하고 새로운 형태의 종이 호랑이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주행운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옛날에는요, 기록을 없애려면 그냥 성에 쳐들어가서 기록 보관소를 불태우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든 기록은 어디에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현실을 통제하는 막강한 힘, 과연 지금은 누가 그 힘을 쥐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